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정치를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게 참 무섭기도 했거든요. 이 정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돌 문화 같아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특정 당의 지지자들에게 문매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하필이면 필명도 남은수라서 이번 대선에 특정 후보와 엮일까봐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남은수라는 이름은 제 본명인 남수에서 따온 이름이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요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선 후보에 관한 이슈가 상당히 뜨겁잖아요. 저도 살면서 처음으로 대선 토론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 선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들 중에 특정 후보를 제외하고 죄다 전과자다. 이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검색을 했어요. 동아일보에서 낸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선 후보들 중에 두 후보만 전과가 없다는 기사인데, 이거 보고 혹시 동아일보가 특정 후보를 홍보하려는 게 아닐까 싶어서 다른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들을 또 찾아봤는데 동아일보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떤 다른 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주는 이 선거 공보에 대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 공보 언박싱. 제가 예전에 한번 선거 공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번 선거 공보는 어떻게 돼 있을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하나씩 다 있을 테니까 같이 뜯어서 보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봉투에서 책자형 선거 공보를 꺼냈고요. 기호 1번부터 순서대로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가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사에서 전과 기록이 같이 나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선거 공보를 펼치면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기사에서 봤던 대로 4번 후보와 7번 후보, 그러니까 4번 이준석 후보와 7번 황교안 후보만 전과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들 집에 왔을 테니까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언박싱은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사실 저는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무슨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보다도 오히려 이런 후보들을 출마하게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랑 우리나라 선거법에 더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대충 전과를 보니까 뭐 전과 3번 정도 평균적으로 있고, 가장 심한 게 전과 17번, 기호 8번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과 17번 정도 되면 선관위에서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면. 이런 후보도 출마하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대선이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 이전에 부정 출마를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대선이 코앞이니까 당연히 요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누가 대통령이 될까? 여러분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 얘기해보면 뭐 대부분 기호 1번이나 2번 중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노년층을 많이 비판하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요. 나이 70, 80 먹은 노인네들한테는 투표권 주지 말아라, 이런 심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당만 보고 뽑는다, 나는 무조건 1번이야, 아니면 나는 무조건 2번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당만 보면서 뽑는 그런 노년층을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투표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느낌으로 투표한다, 아니면 부모님이 투표하래서 투표한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당시에 의무경찰 복무 중이었어서 탄핵 집회 현장도 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탄핵이 확정된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 제 또래가 한창 대학생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선거에서 누구 투표했냐 물어보면 열의 9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투표했어요. 그런데 왜 투표했냐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서. 그럼 열의 9이 아닌 나머지 하나는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안 뽑았을까? 부모님이 민주당 싫어하는 집안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될 것 같아서 뽑았다는 주변 사람한테 일가를 막 했어요. 아니 무슨 대통령을 될 것 같아서 뽑는 게 어디 있냐, 세상에. 무슨 반장 선거도 아니고 히틀러 나왔어도 될 것 같으면 뽑을 거냐, 이런 뉘앙스로 제가 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투표하진 않았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될 것 같다고 투표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런 반항심이 생겨서
섞여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었으니까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뒤에 이뤄진 대통령 선거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어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게 된 대선, 1번 아니면 2번을 결국에 뽑아야 하는데 둘 다 별로였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투표했냐면, 이 사람이 제격이야가 아니라 쟤는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이었다고 봐요. 그 이전에 이뤄졌었던 대선에서도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이러니까 대선을 마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대선이라는 게 귀신 나오는 화장실이 된 거야. 빨간 대통령 줄까 파란 대통령 줄까,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로만 정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고 했을 때 대통령의 제격인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냐면 그나마 덜 말아먹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 상황인 거야. 대통령에 딱 어울리는 후보가 있느냐 물어본다면, 저와 같은 중도 입장에서는 뽑고 싶은 후보는 있는데 국민의힘, 민주당이 아닌 후보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대선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쉽게 바뀌질 않거든요. 저도 대선에 제대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 한편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될까 불안 반 설렘 반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대선 후보들이 앞으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는 이런 사람도 출마할 수 있겠다.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 전두환입니다 여러분. 국민 대통합 실현 이만희입니다 여러분. 경제 대통령 조이팔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올 것 같으니까, 그동안 허경영 같은 사람도 계속 출마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앞으로 다음 대선부터는 좀 그 후보 출마에 대한 선거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선에 젊은 세대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